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펀드 매니저도 이제 위기에 빠지죠. 뭐 하락장은 사실 뭐 위기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락장은 너도 나도 하락하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차별이 없죠. 문제는 이제 횡보하거나 또는 상승할 때인데, 횡보하거나 시장이 올라갈 때 주도 업종이 없어가지고 또는 주도 종목이 없어가지고 벤치마크 대비 아웃퍼폼을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체 이제 시장에서 펀드 매니저들은 항상 수익률 등수가 나오고 있고, 그 수익률 등수 대비해서 뒷단으로 이제 처지게 되는 매니저가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체 이제 어떤 세미나가 있고, 그 세미나에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가 한 100명이 참여를 하면 그 100명 중에 절반은 시장을 언더하고 있는 매니저일 거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절반만 거의 대부분 시장을 아웃퍼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펀드 매니저가 위기에 빠지는 거를 저는 이제 옆에서 많이 봤는데, 옆에서 보니까 어떤 행동을 하냐면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 쓰리볼에 처한 투수와 같은 행동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우선 이 보시면 여기 사이트가 있어요. 이 사이트가 제로인 사이트인데 각 회사별로 아이디랑 비번이 있습니다. 그 아이디랑 비번을 들고 들어가면 그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10억 원 이상의 펀드에 대해서 수익률이 다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 수익률이 이제 뭐 상위 몇 퍼센트냐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 뭐 제가 아이디랑 비번이 없으니까 예전 이제 회사 거를 들어갈 수는 없고,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그걸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이 펀드 슈퍼마켓에서 이 국내 주식형을 클릭을 하고 뭐 전체를 클릭한 다음에 검색을 하면 지금 일단 검색된 252개의 펀드 중에서 대략 한 절반만 시장을 아웃퍼폼 할 겁니다. 그래서 뭐 6개월 수익률 순으로 보자. 그러면은 6개월 수익률 순으로 여기 보니까 13페이지가 있어요. 13페이지 중에서 한 절반 페이지만, 한 6페이지 정도까지만 시장을 아웃퍼폼 하고 있을 것이고, 6페이지 뒤로는 거의 시장을 언더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잘하고 있는 이거 이제 공모형 펀드들이 이제 포진되어 있죠. 그리고 시장을 언더하는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위기인 거죠. 그래서 뭐 저는 이제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모임에 가거나 뭐 어떤 펀드 매니저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그런 곳에서 한 기업의 어떤 그 IR 같은 행사를 가게 되면, 뭐 금융투자 그 협회 가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하는 경우에는 뭐 한때 막 50명에서 한 100명씩도 모이는 어떤 자리가 있어서 바글바글한 기업도 있습니다. 그 기업에 이제 IR에 가게 되면은 대부분이 이제 펀드 매니저들죠. 운영력들이 이제 와서 이제 앉아 있는데, 그 운영력들 중에 가만히 이제 보면 대부분 다 이제 가만 대화하는 거를 옆에서 들어보면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그곳에서도 절반은 언더퍼폼하고 있다라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죠. 그리고 이제 좀 더 쉽게 보기 위해서 이 대신증권에 가서 보니까 이 운용사의 어떤 수익률이 있습니다. 이 운용사의 수익률이 재밌는 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그 매니저들도 이 흐름이 있어가지고 한 2년 정도 잘하다가 한 2년 정도 헤매요. 그래서 운용사들도 보면은 요때 2018년도에 잘했던, 상대적으로 이제 덜 깨졌던 운용사가 한 2021년도에 이제 몇 군데가 두각이 나타나죠. 그리고 2년 연속 잘했던 운용사는 3년까지는 잘하는 건 거의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2년 연속 수익률 좋았던 뭐 자산운용사의 펀드는 가입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매니저들은 위기를 겪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기를 어떻게 이제 겪었냐? 우선 제가 경험했었던 위기를 보시면, 첫 번째 투자자문사에서는 수익률이 이제 저조하니까 그 우리 이제 그 CIO께서 좋아하는 종목들 한 4개가 있었어요. 그 4개 종목을 포지션을 막 몰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4대 천왕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막 그걸 계속 그것만 사는 거예요. 다른 거 팔고 그거 사고, 다른 거 팔고 그거 사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투자자문사에서는 재밌었던 게, 이분이 이제 투자 스타일이 너무 명확했는데 그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하는 주식만 좋아해요. 그래서 지수가 이제 올랐을 때, 지수가 어느 정도 이제 뭐 올랐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해서 살만한 주식이 거의 없겠죠. 웬만한 주식들은 다 올랐을 거고, 올라간 거가 더 올라간다는 거에 베팅을 해야 되는데 바닥에서 이제 턴어라운드 해서 올라갈 만한 주식이 없으니까
종목 안 보인다고 이제 하시면서 결국 이제 그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하는 2등주, 3등주를 투자하다가 망가지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투자 자문사에서는 뭔가 자꾸 그 회사가 이제 빨리빨리 이제 수익을 내고 기관 자금을 받아야 되는데 회사가 이제 그 수익이 저조할 때 제가 들어갔다가 이때 당시에 이제 그 CIO 같은 이제 그 회사의 이제 실질 오너죠. 실질 오너이신 분은 자꾸 이제 이상한 데서 이제 내용을 주워 듣고 와가지고 이거 어떠냐 저거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면은 그 다 이제 뒷북이죠. 세상에서 이제 가만히 들어보면 제일 이제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문사나 자산운용사에서 제일 주식 잘하는 사람은 누굴까? 대표이사나 CIO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이제 그동안 과거의 성과를 기반으로 마케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 마케팅을 기반하다 보면은 결국 골프를 치러 가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되고 술을 마셔야 되고 그러다 보면 점점 시장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누가 제일 잘하느냐? 그 회사의 핵심 뼈대인 차장급, 부장급 그런 사람들이 또는 과장급 이런 사람들이 항상 시장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제일 잘해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 내에서 우리 대표이사 갑자기 여기 꽂혔는데 짜증나 죽겠네. 나 이거 팔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마찬가지로 2015년도에 갑자기 이제 제가 먼저 증권주를 샀었는데 이제 거래대금이 활성화되고 좀 반등하는 것 같으니까 증권주를 사서 한번 이제 퍼먹고 이제 팔려고 했더니 뒤늦게 이제 막 증권주를 막 사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한마디 했죠. 제가 봤을 때는 제 주위에 지금 인간 지표들 보니까 대부분 증권주 다 샀던데 이게 뭐 상단이 막혀 있는 어떤 산업이니까 팔아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막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또 짜증나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냅뒀다가 몰래 슬금슬금 비중 줄여서 썼던 경험이 있는데 우선 이 지금 펀드 매니저들이 위기에 빠지면 결국 이제 투 스트라이크, 쓰리볼 그것도 이제 9회 말 투아웃이면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걸 갑자기 합니다. 그게 사실은 악의 독성 효과죠. 왜냐면 감으로 주식하는 거니까 본인이 가장 익숙했었던 거 그런 걸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걸 하느냐? 첫 번째로 이제 투자 자문사에서 경험했었던 거는 잘하는 투자 종목으로 몰아버리는 거. 이 포트폴리오에 뭐 한 30종목, 40종목이 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종목 수를 줄여 나가면서 자기가 잘 아는 종목들로 비중을 몰아버립니다. 심지어 저희는 고유자산까지 이렇게 플레이하다가 굉장히 이제 고유자산이 흔들려가지고 회사가 이제 고생했었던 경험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 사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종목을 새로 뽑아가지고 베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제 내가 이 종목을 그나마 제일 잘 아니까 여기에 막 몰아버리는 거죠. 이건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이렇게 실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자기가 선호하는 투자 스타일로 포지션을 집중합니다. 제가 두 번째 투자 자문사에서는 바텀 피싱,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들로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매니저다 보니까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시장에서 언더하니까 또 계속 그것만 하는데 시장이 오르면 1등 종목들은 다 이미 달려갔고 바닥에서 턴어라운드해서 못 올라오는 종목들은 다 웬만하면 어쩌면 쓰레기인 종목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포트폴리오에 자꾸 이상하게 쓰레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첫 번째 투자자문사에서 있을 때 잠깐 있다가 가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전 직장에서 이 자산운용사에서 배당주를 전문으로 하던 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회사 내에서 이 주요 매니저가 한 세 분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새로 들어왔는데 자신의 성과가 계속 처지니까 상대적으로 세 명 중에 이제 성과가 처지니까 이 CIO가 이제 계속 이제 갈구는 거죠. 너 왜 이렇게 하냐? 투자 자문사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하는데 그분은 그 누가 이제 쿠사리를 먹고 외부에서 압력이 들어오고 이렇게 쿠션을 먹고 쿠사리를 먹으니까 본인의 원래 그 운용사에서 했었던 배당주 전문 그 매니저다 보니까 배당주 플레이를 막 하는 거예요. 고배당주를 자꾸 넣는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렇게 가만 보니까 그 세 명의 매니저가 포트폴리오가 너무 다르는 거예요. 지금 가장 잘하고 있는 매니저의 포트폴리오와 너무 상반된 걸 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 어쩌면 나가리 되겠는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그 본인이 이제 못 견디고
뭐 이미 이제 다른 어떤 면접을 보고 있었던 게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가버린 것도 있지만 본인이 나갔죠. 그러니까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본인이 이제 그 성과가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보니 이 성과를 아웃퍼폼하기 위해서 자꾸 이제 본인이 잘하는 것, 잘했던 거 이런 것들로 이제 아무 이제 뭐 데이터 검증 없이 들어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냐? 제가 이제 자꾸 드리는 데이터들을 보면은 제가 왜 그런 데이터들을 자꾸 만들려고 했었느냐라면 이렇게 그 위기의 상황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기가 제일 잘하는 잘 하던 걸로 공을 자꾸 집어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구를 잘 던졌다. 직구를 잘 던지는 투수다. 그런데 9회 말 투아웃 그리고 투 스트라이크 3볼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직구를 또 던져 버린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이제 못 칠 거를 찾아서 던져야 되는데 왜 그런지를 모르겠지만 위기에 쌓인 어떤 펀드 매니저들은 생각 없이 감으로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걸 던지는데 그거를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제가 데이터를 보면서 지금 시장에서 선호하는 데이터들 컨센서스가 상향되거나 또는 컨센서스가 신고가가 나거나 이러한 이익 모멘텀이 기반으로 종목들을 좀 보면서 내가 이걸 동의할지 말지를 이제 결정해야 되는데 이러한 데이터를 베이스로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종목을 잘 아니까 내가 이러한 플레이가 그동안 성공했었으니까 계속 그것만 따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산운용사들은 특히 이제 어떤 투자 철학을 지켜야 보다 보니 그 투자 철학을 지키면 그 투자 철학이 안 맞는 구간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할 때 있고 못할 때 있고 잘할 때 있고 못할 때 있고 막 회사들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1등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투자 자문사는 계속 수익을 내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이 있어서 이 투자 스타일을 유연하게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더 어렵죠, 사실은. 근데 만약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좀 보면서 우리가 투자 스타일을 조금씩 바꿔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했었던 게 퓨어한 뭐 퀀트 전략도 좋긴 하겠지만 그 퀀트 전략을 퀀트로든 뭐 스크리닝 방법이든 종목을 뽑아서 보고 그 뽑아진 종목을 한 번 더 인덱스하게 체크하는 방법들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보고 그 데이터를 생각하는 그 흐름으로 계속 플레이를 하면은 오히려 이러한 이제 그 감으로 하는 투자자들에서 실수하는 것들을 벗어나지 않을까. 이게 제가 그 투자 자문사를 경험하면서 매니저들을 보고 그 매니저들이 실수하는 걸 보고 아, 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왜 이렇게 저렇게 감으로 할까? 이게 지금 제가 그 생각하게 된 거고 실제로 감으로 했는데도 엄청나게 아웃퍼폼을 했었던 그 제 상사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생각을 많이 하고 항상 상대적으로 더 나은 게 뭘까? 그리고 생각보다 그 투자 스타일이 유연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유연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 유연성의 핵심 기반은 저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데이터를 보지 못하면 이 시각을 바꿀 수가 없다.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제일 잘하는 거, 내가 제일 좋은 경험을 가졌던 걸로 플레이하는 거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